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번 실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를 해보면서 좀 더 재밌는 것을 해보자 라는 거고,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비워놓은 이 중간 그림과 밑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전체 코드에 대해서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놓치신 부분들은 리뷰를 하시면 되고, 버블 플롯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플롯을 보시면 이제는 인터랙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따라 변화하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판다스로 막 라이프 익스펙턴시 안 돌아가 제일 많더라, 제일 뭐 수명이 많더라,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DP per capita가 이제 1800년 400 내지 뭐 1000 부근에 있었다면 2000년대 넘어서 갈 때는 4만 불 이상으로 다 올라갔다. 라이프 익스펙턴시도 30세에서 80세까지 올라가는 그 전체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 지금 동그라미의 크기는 그 각각의 국가의 인구수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우측을 클릭을 해서 콘솔을 보시면 이 데이터가 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들을 제이슨 형태로 처리를 해가지고 먼저 만들어 드린 건데,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죠. 1800년대에 밑에 보시면 1800년에 이제 컨티넨트가 쭉 나오고 인컴이 나오고 라이프 익스펙턴시, 컨트리, 포퓰레이션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불러와 가지고 저희들이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똑같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저희가 작성을 두 군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러 밑에 있는 각 색깔이 어떤 컨티넨트에 속하는지, 지금 색깔에 대해서 색깔을 4개로 칠했어도 이게 아메리카가 무슨 색이야? 아시아가 무슨 색이야? 이런 것들을 궁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칠하는 거를 할 거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업데이트를 할 때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제 엔터와 exit이 왜 remove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 데이터들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요. 각각 연도마다 보시면 190개가 있다가 189개가 있죠. 근데 이 데이터 개수가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바뀌어버리면, 아까 엘리먼트를 처음에 그렸을 때 그 렉탱귤러를 4개를 한 번에 그렸잖아요. 검은색 4개를 그렸을 때. 근데 그게 5개를 그 다음 타임에는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라는 걸로 그 4개에서 5개를 만들어주는 거, 189개에서 190개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엔터라는 펑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바인딩을 해주고, exit은 19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189개로 그 다음 타임이 바뀌었다 할 때는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엔터와 exit이 필요하다. 그리고 엔터와 exit이 이렇게 정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했던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이전 예시에. 그 경우에는 굳이 데이터가 딱 한번 리드를 해왔을 때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엔터와 exit이 없을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위에는 원래 제가 좀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왜 바 차트를 그렸느냐면, 이런 트랜스폼이나 트랜슬레이트 또 차트 에어리어에 이제 SVG를 넣어서
네모난 창을 만들어서 그 좌측 우측을 전체로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시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 차트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스케일 로그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 4000, 4만 이런 식으로 X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X를 스케일 로그로 했어요. 그리고 Y는 스케일 리니어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렉탱귤러로 그려주지 않고 이렇게 X도 스케일 로그라는 형태로 그냥 그려줄 수도 있다. 뭐 편하게 그리려면, 빨리 그리려면 렉탱귤러로 그릴 수 있지만 XY축은 원래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스케일 리니어와 스케일 로그라는 게 이 레인지와 도메인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X에서 Y까지 이 값들을 전체 그림 안에 어떻게 뿌려낼 것이냐를 연산해주는 어떤 펑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하시려면 제가 XY 펑션을 쓰는 거를 결과 작성을 하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위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애프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 애프터에 x와 y가 펑션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로 저희가 만들 건데 이 에어리랑 x나 y가 그 연산된 데이터 값을 안에 들어가서 그 도메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펑션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에 나와서 제가 한번 우리가 제작할 거를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x, y 에어리어라는 게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값 0에서 90까지 그리고 높이 값, 픽셀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 도메인 142에서 12만까지의 스케일 로그, 12만까지의 그 밑에 x축의 값, 그 값을 너비만큼으로 이제 알아서 축적해서 넣어주고 그 축적된 계산된 값으로 x, y 값을 똑같은 방식으로 x 위치, y 위치에 계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 x 레이블, y 레이블, 타임 레이블이 여기 있는 x 레이블 GDP죠. x 레이블, y 레이블, 그리고 이거 연도가 타임 레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그 위치와 폰트 사이즈 그리고 텍스트의 위치, 이거는 CSS의 요소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그냥 당장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GDP per capita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고, 그 트랜스폼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각 그 텍스트에 대해서 로테이트, 이번에는 우측으로 이제 돌린 거죠. 이거를 좌측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좌측으로 돌린 거를 마이너스 90이니까 돌려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트랜스폼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x와 y 값과 텍스트를 해주고 밑에 있는 값도 지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x-액시스 또 x 값이 x-액시스 콜로 엑시스 보텀으로 이제 이번엔 지정이 됐어요. 아까는 엑시스 레프트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엑시스 보텀으로 해서 x축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x 보텀에는 틱 밸류랑 틱 포맷이 있는데 이거를 틱 포맷을 굳이 정해주지 않아도 뭐 풀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틱 포맷을 잠시만요. 네, 문제가 없이 여기 그려지기 때문에 안 그려지네. 포맷을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려진다 라는 거고,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게 없이도 그려졌는데 한번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틱 밸류와 틱 포맷이 그려진다. 그래서 엑시스 보텀으로 해서 여기 어펜드 지금 G라는 걸로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건데 G가 위에 계속 G라고 나오죠. G가 아까 했던 전체 그림을 차트 에어리라는 그 HTML의 엘리먼트 아이디를 선택을 해서 그 위에 SVG를 이제 어펜드를 해서 그 SVG라는 엘리먼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다가 다 넣겠다. 그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SVG 안에 넣겠다 해서 다 G점으로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펑션으로 지금 어펜드가 되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랩업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쭉 내려오셨을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위치를 제가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HTML 코드를 차트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래서 차트 에어리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그 안에 그려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여기 차트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맨 처음에 G라는 펑션으로 차트 에어리어 안에 SVG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G라는 거를 엘리먼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214개 그 데이터가 계속 보이는 게 콘솔 로그 데이터를 제가 찍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 215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제가 찍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 콘솔 로그에 찍히지 않죠. 이 콘솔 로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데이터가 잘 읽혔는지, 이 위치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편하실 때 디버깅 할 때 찍어 놓으시면은 데이터가 잘 읽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트랜스폼이 어떻게 일어나냐, 트랜지션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읽었을 때 data.map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인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나씩 어레이로 읽어서 어레이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맵이라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 콘솔 로그를 찍어 보시면 여기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읽는 거를 제가 펑션 디어라고 그냥 임의로 정의한 거예요. 이게 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보면 계속 읽은 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800년 처음에 전체 데이터를 뽑아올 때는 요 위에서는 데이터가 묶여있는 형태로 뽑혔다면, 이제 data.map이라는 펑션으로 하나하나씩 저희가 한 그림씩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map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꺼내기 때문에, 꺼낼 수 있도록 이제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그 이어로 하고, 이어의 컨트리에다가 이제 저희는 컨트리를 한번 뽑아보면 하면은 각각의 나라들이 나와버리죠. 이게 엄청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뿌렸을 때 아직도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연도에 그 속하는 나라들을 컨트리라는 안에 있는 이제 하나하나씩 엘리먼트들을 맵을 통해서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리턴을 해서 이 포매트 데이터로 제가 이제 재생성을 한 거예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레이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이 리스트 형태로 어레이들이 0, 1, 2, 3, 4, 5, 6, 7, 8, 9, 10 이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넣을 수 있게 편하게 묶여지게 됩니다. 이제 맵이라는 펑션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묶이는 거예요. 이 위에 바깥에서 묶였고 안에서 또 묶였고. 그래서 이 이어라는 거는 일단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d3.interval이라는 게 그 인터벌 동안 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거를 계속 이거를 어떤 펑션을 실행해라 라는 커맨드예요. 그래서 이 인터벌을 주면은 이 인터벌만큼 업데이트라는 펑션을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인터벌을 좀 이따가 한번 숫자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타임이 214개인 이유는 1800년부터 2014년까지니까 그 데이터만큼 214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펑션이 true일 때, 물음표일 때, true일 때는 타임 플러스 1을 하고 false일 때 214가 타임이 넘어갔다. 1부터 카운트를 해서 넘어가면 이제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업데이트를 하겠다. 라는 업데이트 펑션이고요. 근데 여기 업데이트 포매트 데이터 제로가 있는데 왜 제로가 있지?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서클을 그려본 다음에 제가 왜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업데이트 펑션을 인터벌 안에 넣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트랜지션이라는 펑션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그 안에 듀레이션, 그러니까 0.1초 동안 뭔가의 액션을 해라 라는 펑션이고 이 트랜지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밑에 있는 서클을 그려주면 나중에 이거를 어펜드를 해서 그려주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클을 일단 비어있는 서클이죠. 그러니까 서클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서클을 그릴 거기 때문에 난 서클을 셀렉트를 할 거고 이 데이터를 읽어와 했을 때 d 컨트리를 리턴을 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업데이트 펑션에 이 타임 아까 보셨던 다시 한번 프린트를 뽑아보면 어레이들을 0부터 하나하나씩 꺼내오는 거예요. 0부터 하나하나씩 연도마다 하나씩 꺼내와서 이제 내가 웹에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걸로 이 타임이라는 것마다 계속 그 값을 바꿔주면서 이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해서 보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맵에서 봤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읽히죠.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하나 매핑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이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서클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면 일단 한번 여기다가 서클 엔터를 해서 이제 서클을 그릴게요. 앞에서 렉탱귤러 그렸던 것처럼 서클을 그리고 서클에 이제 x와 y와 r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를 x, a 일단은 제로 의미로 좀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콘솔 로그를 좀 바꾸면 네. 그래서 이게 개수를 다시 보시면 이게 현재 서클이 막 엄청나게 많이 그려졌죠. 지금 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데 이 XY가 또 겹치게 수많은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방법으로 그 펑션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위에 했던 트랜지션이 일단 먼저 들어가요. 그 트랜지션이라는 걸로 그 움직임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여기서 이전에 있던 거에서 이전에 이후에 있던 걸로 이제 트랜지션을 해준다 할 때 그 전에 이제 이전에 있던 거랑 이후에 있던 거랑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에서 머지라는 걸로 데이터를 이전에 있던 거에서 이후에 있던 걸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머지라는 펑션이 나오고 그래서 t라는 거 t가 위에 있는 이제 트랜지션 듀레이션인데 여기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트리뷰트를 바꿔보겠다라는 펑션이 들어가고 그래서 D점 그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데이터 중에 라이프 익스펙던 그 x 값을 라이프 익스펙던시 그리고 GDP 캐피타가 y축이 라이프 익스펙던시고 x축이 GDP 캐피타군요. 인컴이라는 거고 이 인컴이라는 거는 여기 그 콘솔에 보시면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인컴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인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D점 인컴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D점 인컴이라고 하는 거고 Y 값은 저희가 그랬죠? 라이프 익스펙턴시 하는 거고 R이라고 하면 포퓰레이션이니까 라는 걸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잠시만요. 이 R 같은 경우는 이 D점 포퓰레이션, 이 리턴 X와 Y와 R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X 값, 그러니까 이게 펑션으로 위에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했을 때 X하고 Y하고 에어리어를 똑같은 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 Y 에어리어라는 펑션이 앞에 붙어서 변환된 값으로 이제 픽셀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고 이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포퓰레이션이 엄청나게 차이가 커서 제가 연산을 하는 거를 따로 좀 더 했는데 매스 펑션이 들어가는데 매스 펑션에 보면 이 에어리어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좀 해가지고 제가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에러가 뜨네요. 잠시만요.
여기 위치가 제가 뭔가 지금 코드 미싱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하면은 아까 요 펑션만 지금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 두 개 펑션이 그래서 CXCY였군요. 제가 CXCY를 이제 XY로 그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이 위치에 이제 X 값하고 Y 값으로 연산돼서 그 펑션들을 이제 변환된 값으로 연산을 해줬기 때문에 이 값들이 연산이 되고 그 트랜지션 t는 위에서 그러니까 0.1초 동안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 듀레이션은 0.1초고 인터벌은 0.1초마다 바꾼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꼭 같아도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클래스를 엔터라고 임의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fill이라는 걸로 펑션을 만들어서 이 컬러라는 거는 제가 위에 컬러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 딕셔너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 컬러들이 뒤에 있는 이 펑션들이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이 그 색깔을 문자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CSS를 이미 하셨다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해서 펑션 뒤로 또한 그 색깔마다 이제 컨티넨트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매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 좀 콘솔 로그를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 시간마다 바뀌는 이 동그라미들을 그려보았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1초마다 바뀌게 하겠다 할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면서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꺼져버렸는데 제가 커맨드를 잘못 눌러서 지금 다시 아톰이 꺼졌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터가 아니고 여기서 이 듀레이션과 트랜지션 차이를 좀 그 인터벌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겠네요. 여기에 이제 0.5초 동안 움직여라. 그리고 1초 뒤에 다음번 거를 보여줘라.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바꾸시면 멈춰놨다가 움직이고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이 이제 똑같은 시간으로 해놓으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형태로 줄여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에다가 클래스를 넣고 그 색깔을 넣고, 그래서 이전 이후에 그 값들을 머지를 해서 트랜지션으로 x와 y와 r 값을 넣었고, 그 값들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엔터와 엑싯으로 이 값들이 이전에 있던 값들은 없애버리고, 엑싯하고 리무브라는 걸 연결된 체인으로 없애버리고, 엔터로 새로운 거를 넣어서 생성해야 되면 생성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그 동그라미는 그려봤고요. 이 동그라미가 무슨 색인지 위에 애프터를 보시면 여기 옆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그리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여기에 뭐 컬러 뭐라고 할까요? 컬러 했던 거를 그대로 좀 컬러 텍스트로 할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3의 entries 컬러 뭐 갑자기 이런 게 좀 나타났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기존 뼈대를 보면 select all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엔터를 해서 텍스트를 어펜드하고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어트리뷰트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스타일이라는 닷 스타일로도 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 대한 키 값을 이제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엔트리스라는 게 왜 들어가냐면 위에 제가 이 딕셔너리 형태로 이 브래켓이 이제 대괄호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데이트를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펑션에서 이렇게 엔트리로 읽어오면 value하고 키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값들이 아메리카스에 있는 value 값과 이 아메리카의 키 값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엔트리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한 거고, D라고 하면 이제 키라고 하면은 이제 키 밸류가 이렇게 키 밸류 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D를 뽑았을 때 D점 이 엔트리로 했을 때 이런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엔트리라는 것을 활용을 했고, 이 컬러 텍스트라는 걸로 텍스트 값을 넣을 때 이 필로 그 색깔을 필 해줄 때 그 값들을 지정을 해주면 색깔을 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걸로 이 그림을 그려보는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블 플롯 중에 한 가지 더 준비한 거는 여기 콘솔을 찍어놨네. 저희가 판다스로 그 민 값들을 한 번에 계산을 했잖아요. 판다스를 연동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가져왔는데, 물론 이 문자에 대해서 그리는 거를 실습을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도 맵 펑션이라든지 막 소팅을 하는 펑션으로 자바스크립트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판다스라든지 이런 펑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 전처리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똑같은 화면을 하더라도 똑같은 화면 내에서도 다양한 인터랙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내가 뭐 D3의 전문가다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앞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이제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 처리를 간단하게 판다스로 해가지고 이 각 대륙별로 지금 1800년도부터 2014년까지 바뀌는 과정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가 아시아가 이제 아메리카를 좀 따라잡는 그런 추세, 평균적으로는 좀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떨어져서 나머지는 좀 발전을 훨씬 더 빨리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한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텍스트를 그리는 과정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그리는 거를 이제 한 5분 정도로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민 버블 플롯이라고 있는데 제가 민 버블 플롯 차트라고 하나 더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똑같은 것이니까 그냥 민 버블 플롯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자체를 min.json이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보시면 좀 힘드니까 이 before에 여기 콘솔 로그 데이터가 찍혀 있는 걸 보시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4개의 어레이만 있죠. 그래서 4개의 어레이로 인컴과 라이프 익스펙턴시, 컨트리, 포퓰레이션, 컨트리를 그냥 컨티넨트랑 임의로 제가 그냥 같은 값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컨티넨트 값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코드 활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컴 값은 제가 다 평균 값으로 그때 아까 보여드린 판다스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단지 여기에 이제 그 위에다가 버블 플롯이군요. 단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제가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서클 있는 거를 그대로 똑같은 펑션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 점 엔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셀렉트 올이 있는 엘리먼트면 있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점이라는 건 클래스라는 걸 한 거예요. 아까 아이디로 제가 샵으로 다 그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엔터 텍스트라는 거를 없지만 일단 선택을 해보겠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 텐데 거기에 이제 컨트리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겠다. 왜냐면 컨트리가 아니고 컨티넨트를 리턴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컨트리랑 컨티넨트를 두 개를 동일한 데이터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티넨트 값이라고 컨트리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애프터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막 나오죠. 이 제가 뿌리도록 한 게 컨트리, 컨티넨트 같은 값으로 해놓고 인컴, 라이프 익스펙턴시, 포퓰레이션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콘솔 로그를 찍으면 이 데이터가 나오고 D.country는 컨트리 그 컨티넨트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준다. 텍스트를 할 때는 D를 전체를 가져다 쓸 필요가 없이 그 컨티넨트에 그 텍스트가 들어가는 값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값들을 이제 이렇게 텍스트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D를 사용을 했네요. 여기서 D에 이제 그렇군요. 텍스트스 안에 이제 그 데이터를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 D랑 위에 D랑은 이제 다른 거겠죠. 아예 그 새로 받아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츠 안에 새로 텍스트를 바인딩하고 따로따로 바인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고 이 X값과 Y값을 제가 임의로 이제 위에 좀 잘 띄우기 위해서 중앙에 띄우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값을 이제 조정을 해준 거고 그 안에 컨티넨트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도록 해서 이 위에 이제 그 나라 이름까지 컨티넨트 이름까지 뿌리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버블 플롯과 그거에 이제 처리가 된 이후에 버블 플롯을 보여드렸고요. 이후 시간에는 서클 패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